안녕하세요. 한 학기가 끝나서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좀 너무 아쉬운 스토리텔러 이나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한 학기 동안 진짜 수고하셨고, 진짜 고생하셨고, 우리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기말고사, 시험지, 답안지 딱 장렬하게 딱 던지고 우리 여름방학 진짜 재밌게 보내요. 그리고 저도 저한테 이런 격려를 해주려고요. 나나 좀 수고했다니. 솔직히 학점은 좀 잘 모르겠지만 수고했어.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격려를 하자는 게 제 스토리텔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막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내가 좀 어딘가 모르게 우울하고 음침하고 막 말 걸어도 막 말대답도 제대로 막 안 하고 좀 사람 막 불편하게 만들고 어딘가 막 눈에 뭔가 생기가 하나도 없고 가까이 하기 싫고 좀 이상한 애 같다 이런 친구가 한 명쯤 반에서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지금 엄청 목소리 막 톤 막 위에 하이톤이고 막 뭔가 막 좀 시끄럽고 이런 전데 중고등학교 때 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막 공부도 좀 별로 못하고 좀 우울하고 이런 애였다니. 약간 제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매치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창 사춘기였을 때 우울했던 일단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아빠가 사업에 망하셨어요. 제가 막 수업 시간에 저 원래 수원 살다가 구미로 이사 와가지고 막 엄청 사투리 늘었다면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아빠가 도피로 이제 수원에서 구미로 이사를 오셔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막 수원에 살 때 한날은 막 엄마가 오늘 집에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집에 오지 말고 윗집에 아줌마 집에 좀 있다가 엄마가 전화하면 이렇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집에서 지금 컴퓨터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막 밥도 먹어야 되는데 왜 집에 오지 말라 하는데 막 이러니까 엄마가 일단 오지 말래요. 근데 이유가 제 빚쟁이가 막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TV 막 영화 이런 데서 보시면 막 빚쟁이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가진 욕 다 하면서 18 뭐 내 돈 내놔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막 아빠는 실직자 되시고 이제 막 엄마는 솔직히 굳은 일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추어탕에서 서빙하는 아줌마가 되세요. 근데 그러면서 저 공부는 시키시겠다고 막 영어학원 수학학원 꼬박꼬박 다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불효녀지 진짜.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활비도 없는 와중에 사원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합니다. 사춘기였던 핑계를 대고 싶지만 엄마한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엄마도 힘든데 저마저도 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제 스스로가 더 우울하고 나락에 빠지는 그런 애가 돼서 정말 친구도 없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제 너네 집 망했다. 너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너네 집도 망했는데 너는 이제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공부를 할 때도 막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차피 니 이제 안 되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짜 성적이 제가 원래 그래도 좀 상위권이었는데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비탄, 자기 비난, 막 자신감도 하나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엄청 낮아져가지고 진짜 저는 제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대할 때도 막 자신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고 말대답도 제대로 막 못하겠고 막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막 혼자가 되어가고 막 친구들도 저를 막 쟤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같이 잘 안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이나 뭐 야영이나
수학여행이 제일 끔찍했던 기억이거든요. 왜냐면은 막 제가 솔직히 수업 들을 때는 그냥 혼자 개인 플레이해도 되지만 그렇게 활동적인 일을 할 때는 원래 끼리끼리 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막 낄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애들 막 3, 3, 5 모여가지고 막 산 등반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 가다가 담임선생님 옆에서 막 말 걸어주면 그냥 담임선생님 같이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던 제가 되니까 점점 자기 비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너는 봐봐라, 니는 이제 진짜 안 된다, 니는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 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고 더 못하게 되고 더 친구는 더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를 비난하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에게 너는 이제 쓰레기야, 너는 왜 사냐 진짜, 너는 살 가치도 없어,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정말 전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 같았거든요. 진짜 이제 전 앞으로 미래도 없고 진짜 하루하루가 맨날 맨날 암울하고 진짜 우울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진짜 한번 그렇게 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 나락으로 제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제가 고1 때 영어학원 선생님이신데요. 왜 막 영웅 설화 막 이런 거에서 막 영웅 막 멘토를 만나가지고 막 엑스칼리버 막 뽑고 막 해리포터에서도 막 덤블도어 만나가지고 해리포터가 막 용기를 얻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인생의 멘토가 생기게 됩니다. 진짜 제가 운이 좋았죠. 제가 그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때 유일한 친구셨거든요. 고1 때. 이제 선생님이 저를 진짜 제 고민을 점점 들어주시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 깊은 내면까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드려요. 막 사실은 제가 좀 이런 기분이라고,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너는 친구 아무것도 없는 것 같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그래도 제 유일한 친구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근데 그럼 네가 그렇게 우울하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성적이 진짜 안 좋게 나왔는데 막 성적도 막 거지같이 받아오고 진짜 니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낫냐, 아니면 나연아 너 뭐 더 잘할 수도 있지, 우리 이제 같이 가자, 함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낫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뒤에 있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히 더 기분이 좋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 너를 다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냐, 아니면은 너한테 힘을 단지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저의 하나하나까지는 솔직히 다 알긴 어려우시겠죠. 아무리 제가 선생님한테 제 속을 다 털어놨어도 저를 다 이해하시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를 정말 하나하나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오래 하니까 뭐 엄마도 모를 거고 뭐 선생님도 모를 거고 그냥 나를 알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근데 너는 왜, 그럼 너를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너를 다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 네가 의지해야 할 너를 왜 스스로 왜 비난하고 있냐, 너는 막 네가 어떤 너를 이해할 사람이 너를 북돋아 주는 게 더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으면서 왜 너는 네 스스로한테 비난해가지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냐, 왜 스스로한테 왜 병신아 왜 이러고 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진짜 딱 깨달았어요. 맞아, 나는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스스로한테 하루에 비난의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말래요.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안 될 때도 비난은 적어도 하지 말래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정말 비난을 안 했어요. 막 그걸 보면서도 저는 아, 나 진짜 못생겼다. 진짜 이 얼굴로 뭐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막 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막 이러고 네가 지금 공부 못했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막 점점 막 하기 시작하고 근데 거울 보면서 아, 너 괜찮아. 너 이 정도면 예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친구 대할 때 조금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친구랑 대화가 통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좀 더 사람 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눈을 못 쳐다보던 습관을 서서히 이제 버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고3 때 친구랑 사귀었는데 친구 하는 말이 야, 니 진짜 고1 때 진짜 니 시체 같았다고. 니 진짜 뭔 생각하고 사는지 진짜 모르겠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의 제가 됐고 저는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막 학생회 하면서 막 사람 만나고 막 사람들을 이제 오히려 저는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뭐 선배, 후배, 동기들까지 다 막 제가 학생회에서 그런 일을 주도하면서 진짜 정말 제가 우울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건데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같은 선상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같은 건대 학생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저 원래 막 4등급 나고 이랬는데 이게 건대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한테 비난도 안 하고 좀 더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으며 저는 이제 이 정도만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진짜 제가 스스로한테 비난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웃어주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안아주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사람이 다시 된 것처럼 뭐 제가 미인은 아니지만 저는 밑바닥에서 올라왔다는 거에 의의를 두려고요. 근데 여러분은 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웃어주면서 스스로에게 함께 가자고 말을 건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